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 30분에 출발한 뉴욕 증시, 오늘 하락 출발했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측치를 하회한 21만 7천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 연준은 예상대로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이어갔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4%에 진입한 상황인데요. 시장이 주목했었던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는 이 최종 금리 수준이 예상보다 높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결국 달러와 국채금리가 상승하자 미증시 급락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지 오늘도 모든 이슈들 다뤄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굉장히 중요한 날 나오셨는데요.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중요한 날 나왔네요, 여러분들. 뭐 다른 얘기를 꺼내야겠죠, 여러분들. 뭐 FMC 관련해 갖고는 다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다소 좀 어떤 포커스에 집중을 해야 되고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눈에 띄는지 좀 점검을 해야 될 시간인데, 지금 시장이 이런 말이 제일 많잖아요. 저축이 투자가 되는 시대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저축이 투자가 되는 시대다. 근데 이게 다소 내년도 관점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좀 FMC에 대한 다른 내용을 좀 설명을 할 거예요. 뭐 파월이 매파적 발언을 했다, 뭔 얘기를 했다 다 들었을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고 좀 더 딥하게 들어가고 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는 게 제일 이상적인지, 그리고 코스피에 대한 부분도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스피가 좀 제일 중요한 시점이에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1시간 방송 보시면은 얻어 가시는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글로벌 증시에 더불어서 또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진단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도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성공 투자 시나리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해왕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신 내용들은 방송 중에 흐름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빠르게 노란톡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파월 의장이 최종 금리 수준이 이전 예상보다 높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골드는 달러화와 국채금리 급등에 낙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일은 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112선 진입을 하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미국의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상대적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전 상품이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품별로 자세히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1.85% 내린 1,749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1.65% 하락한 온스당 1,62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일입니다. 1.96% 내린 배럴당 8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1.42% 내린 0.97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톱을 드러내자 전 거래일 나스닥 3% 넘게 급락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약세 흐름 나타내면서 미증시는 꽁꽁 얼어붙은 상황인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4.18% 선을 돌파했고 또 달러 인덱스 역시도 112선까지 올라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팻말 들어보도록 할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오, 매도를 들어주셨네요. 좀 고민을 굉장히 하시다가 들어주셨는데 매도 들어주신 이유 무엇일까요? 네, 한 번 자리가 더 나올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고민을 한 이유는 사실 이제 지금 수급이 좀 따라붙는 형태예요. 그냥 추격성이 좀 가깝기 때문에 제가 사실 네. 이제 매매 트레이딩 할 때 좀 추격성을 안 좋아해요. 추격성을. 왜냐면은 먹거리가 짧기 때문에. 네. 그래도 지금은 시황인 만큼 뭐 이렇게 좀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차트 수급으로 봤을 때는 형태가 한 번 더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지금 방송 전에 위치값을 한번 부여를 했었는데 그게 좀 도달은 했거든요. 도달하고 지금 내리는 상황인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지표에 대한 형태를 좀 따라가는 방법밖에 지금 현실적으로 없어요. 지표. 제가 이 자리 지금 추천을 하고 방금 전에 좀 들어왔거든요. 이 저항이 여기 걸린다고. 여기 보이시죠? 아까 이제 방송 전 자리는 이제 1920포인트, 30포인트 자리였는데 지금 1850포인트 걸리고 또 내려가는 자리예요. 자, 여러분 정정하겠습니다. 예, 관망하세요. 관망으로 바꿔주셨네요. 좀 정정을 할게요. 네. 좀 차트만 볼게요. 네. 파동이 끝났어요. 오늘 당일 수급이. 예, 이게 이제 튀어 오르면은 이제 조정력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매도 따라가지 마세요. 오늘 지켜보세요. 예. 지금 시황적으로 본다면 매수는 볼 자리가 아니거든요. 매수는 볼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아마 랠리성으로 한 번 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1,000포인트까지 오르면은 그때 다시 이제 재매도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60분 봉 상황에서는. 자, 일봉은 어때요? 일봉은 딱 내리기가 더 좋아요. 앞으로 코스가. 자, 지금 MAC 수급 뒤집히죠. 일본 관점에서. 앞으로 계속 내려간다는 관점. 시황 만족하죠. 그죠? 매파적기죠. 좀 이따 딥하게 더 얘기를 나누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증시가 오릅니까 떨어집니까에 대한 관점에서는 떨어집니다. 어디까지요? 예, 일단 9,000선까지 열려 있어요 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9,000선까지는 그냥 열려 있습니다. 쉽게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매수에 대한 관점은 당분간 좀 불가할 것 같아요. 냉정하게. 이번 달에 있을 CPI에 대한 내용도 좀 이따 얘기를 드리겠지만 좋지 않게 평가 드러날 거예요. 전일 파월이 좋지 않게 얘기를 한 거는 물가가 더 오를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라는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시장은 언제 오를까요? 라는 답을 저는 좀 해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은 언제 오를까요? 일단 자료 준비한 거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관망하세요. 예, 내일 이제 조정 세력이 오고 이제 월요일쯤이나 11,000포인트 오면 그때 다시 재매도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좀 따라보기에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연준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한번 그래도 신생이니까 그렇죠. 해야죠. 네, 안 할 수 없잖아요. 필수적으로 또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의 이 금리 인상 종착점이 5% 위로 올라섰다라고 또 많이 말이 나오고 있는데 또 마스터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확히 얘기하면 종착점이 아직 결론이 안 났죠. 그렇죠. 그게 좀 더 맞는 표현일 것 네. 같아요. 종착점이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만 냅뒀어요. 예. 저는 사실 어제 파월이 멘트에서 최근에 시장이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10월엔 좀 괜찮을 겁니다. 그나마. 네. 하고서 10월이 좀 분위기가 좋았어요. 예. 근데 그거는 몰랐죠.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채권 스프레드가 25bp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조정론이 막 금리 속도 조절론이 막 올라오니까 네.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현상이 좀 놓여 있다가 어제 페드에서 나오는 집중 포커스는 사실 과연 속도 조절론에 힘을 가하냐 안 가하냐 이거였어요. 예. 근데 제가 좀 다소 아쉬웠던 건 그거였어요. 시장에서 또 언론에서 얘기를 했던 게 12월에 50bp 오르냐 75bp 올리냐 이거 가지고 얘기를 나누신 분들이 많아요. 네. 뭐 11월은 확정이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그거 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최종금리만 좀 봐라. 예, 계속 강조해 주셨죠. 예. 근데 결국에는 지금 전일 이제 어떻게 보면 12월이 50bp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를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최종 금리가 올랐다는 네, 최종 금리가 어느 선에서 마무리가 되냐에 대해서 포커스가 굉장히 남겨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제가 이거 보지 말라 했어요. 50bp, 75bp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년 2분기, 3분기에 과연 미국 연준은 끝자락을 어디 달리고 있냐가 지금 시장을 반영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시장이 왜 떨어져요? 5.5%를 달리고 있거든요. 5.25에서 어제 말로. 지금 이제 좀 정리 좀 하도록 할게요. 예, 최종금리 종착점에 대한 상향 가능성을 좀 부각을 했습니다. 예, 뭐 굉장히 웃긴 말들도 많았어요. 예, 되게 미국이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국가라는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달러는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없어. 니네 문제야. 정확히 이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앞으로 더 긴축할 수 있어. 이걸 내포하는 거고. 네. 아, 좀 서운하네요. 이렇게 발언을 하시니까. 뭐 서운하죠. 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틀린 말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미국 내에서 보자면은 강달러에 대한 문제 자체가 자기 자국에 대한 어떤 물가 통제 자체가 더 중요한 요인이지. 네. 근데 미국이 워낙 영향력이 큰 나라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다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불안성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결국은 그거예요. 예. 속도 조절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꺼내지도 마. 아직 아니야. 일러. 그런 얘기하기도 힘들어. 이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표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부터. 자, 어제 파월이 좀 얘기했던 거는 냉정하게 좀 세 가지였어요. 속도, 높이, 길이. 앞으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이제 높이밖에 없겠죠. 예. 이 모멘텀에 대한 부분은 12월에 50bp하고 좀 천천히 가더라도 높이 자체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는 지금 속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속도는 최근 엄청 빠르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포커스가 당길 거는 높이일 거예요. 속도, 높이, 길이 이 세 개 자체에서 집중을 하게 된다면은 그게 곧 이제 최종금리에 대한 종착지겠죠. 예, 어디까지 올릴 거야? 어디까지 할 거야? 라는 가능성 시사. 여기에 좀 담겨 있어요. 근데 미국이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냐라고서 지금 이론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많이 나왔던 게 이제 볼커죠. 볼커. 예. 일전 볼커가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해서 진행을 했을 때에 대한 환경 자체를 염두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속도 조절론이 굉장히 나왔었어요. 속도 조절. 볼커 이론이 지금 삽입이 된다면은 시장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시장에 포커스가 있었기 때문에 페드 전에 그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염두지만 그때랑 지금은 굉장히 매크로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너무나도 많은 달러 발행량을 주도를 했고 이제 채권 발행을 주도를 했기 때문에 시장 환경이 이전 상황이랑은 그렇게 좋지가 않다. 그리고 물가에 대한 통제 자체가 오히려 더 부각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 조절에 대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실제 지표도 그렇게 나오고. 근데 제가 조금 더 집중할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어렵게 보지 마세요. 이게 테일러 룰에 대한 업데이트 버전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버전. 테일러 룰이 뭐예요? 예. 뭐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맙시다. 예. 경제학에 근거해서 이제 실업률과 물가를 고려해 갖고 지금 현 시장에 맞는 적정 금리는 몇 %인가 하고 찾는 거예요. 현 시장에. 이게 언제 도입이 됐냐면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 좀 도입이 되고 이 기준치 하에 미국 연준은 적정 금리를 계속 밸런스를 맞췄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2008년 대비해갖고 이제 너무 많은 양적 완화를 진행을 했었고 그 시장이 도래가 되면서 테일러 룰이 조금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지금 시장에 맞게끔. 그게 지금 보시는 테일러 룰의 업데이트 버전의 적정금리 매트리스예요. 그럼 과연 지금 업데이트된 테일러 룰에 의해서 지금 미국 시장 현재 기준이죠. 현재 기준. 딱 지금만 보고 판단을 할게요. 그럼 몇 프로가 적당해? 라고 산출을 했을 때 자, 지금 공식에 대한 수식값은 근원 CPI와 실업률을 고려했을 때 7.5%가 적당한 수준이야 라고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냉정하게 지금 바라봅시다. 테일러 룰을 신경 쓰는 업데이트 버전을 신경 쓰는 연준. 그럼 연준은 지금 상황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해야지 적정 금리에 대한 수준 자체를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내려지죠. 근데 그 지금 현 상황에서 7.5%인데 과연 지금 속도 조절론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앞으로 시사가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많은 높이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지금 시장에 반영하고 있는 금리 수준은 몇 프로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이제 800포인트, 500포인트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현 시장에서. 지금 단가 내에서 금리가 반영하고 있는 시장은 뭔가요? 5.25에서 5.5%예요. 이번 달 100bp 올려갖고 뭐 이제 75bp 올려갖고 이 내용을 기준으로 이제 4%에 대한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시장이 아니라 5.25에서 5.5%까지 지금 반영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냉정하게 앞으로 물가랑 실업률에 대한 근거치 자체가 이제 하방 모멘텀으로 계속적으로 그려지는 거를 계속 기준치로 봐야 되는데 안 나온다면 어떡해요? 안 나오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7.5% 가는 거예요. 점점. 근데 지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은? 이 물가랑 실업률 수준 자체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아직은 안 보여요. 저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현 시장에서는. 그럼 이 지금 7.5%가 말이 안 되는 수치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냉정한 겁니다. 예. 왜냐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된다면 야, 이거 미국 물가가 6%를 찍을 수가 있어? 라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 5% 달리는 것도 야, 이것도 말도 안 돼. 라고 과거에는 생각했을 거예요. 미국이 그럴 수는 없을 거야. 저는요, 이 7.5%, 6.75%에 대한 수치값 자체가 지금 현재 값상 말이 안 되는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게 지표로 나오고 있고.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고려를 해야 되는 건 물가랑 실업률로 이제 적정금리에 대한 수준 자체가 내려갈지 이거거든요. 그럼 올해 연말에는 계속 이 지표에 대한 수치값을 확인을 할 거예요. 뭐 12월에 FOMC 회의 열리면은 50bp냐 75bp냐 이거 갖고 또 이제 언론에서 떠들 텐데 그건 전혀 의미 없는 얘기고 냉정하게 시장이 반영도 안 돼요.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 12월에 50bp에 대한 내용이 지금 확률이 올라가요. 근데 시장 왜 떨어져요? 최종금리 올라가고 있으니까.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12월 거. 의미 없다고. 그냥 우린 여기에요. 단순하게 뭐예요? 앞으로 어디에 지금 시장이 마무리를 지을 것이냐. 근데 아직까지 어제 전일 내용은 그 희망의 로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근거는 적정 이제 업데이트된 테일러 룰에 의한 업데이트 버전 매트리스를 보게 된다면 미국의 현 시장 기준은 7.5% 수준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고 앞으로 11월, 12월에 대한 과제는 여러분들 이게 떨어지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이 지표에 대한 수치값을 계속 확인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지표가 굉장히 앞으로 의미가 있을 거예요. 미국이 이 부분을 신경 쓰니까. 아시겠죠? 그럼 실업률을 고용 지표도 신경을 쓴다는 거고 정확히 얘기하면 앞으로 지표가 세 개가 중요하겠죠. 실업률, 고용, 그리고 이제 물가 지표. 근데 이 물가 지표 이제 CPI 발표가 또 이번 달 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또 미리 내다봐야겠죠. 예, 미리 내다봐야겠죠. 어떻게 내다봐요? 얘기 드렸잖아요. 30년물 모기지 금리로 체크를 하자고. 그죠?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실업률은 체크할 수 없는데 물가는 체크할 수 있어요. 화면 좀 내릴게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과 고용 또 이 물가 지표 세 가지 지표를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면서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계속 강조를 해주셨던 그 30년물 모기지 금리 중요하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그래프를 봐주실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물가에 어떤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이제 사실 주거비다 보니까 네. 근데 우리가 왜냐면은 매달 정해진 날에 10일 이제 뭐 어떤 발표나 이렇게만 지표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예. 사실 이제 매일 볼 수 있는 지표가 있거든요. 네. 예, 어떻게 금리가 어떻게 그럼 미리 내다볼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을. 그렇죠. 그러면 이번 달 초에 우리가 또 CPI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좋게 나올까 안 좋게 나올까? 예. 근데 선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먼저 미리 보는 거죠. 모기지 금리다. 상황을. 자, 예.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와, 또 올라가네요. 예, 여러분들. 이번 달 CPI는 좋지 않게 나올 겁니다. 꺾이지 않고 있네요. 예.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내려가겠죠. 최종금리 더 올라가고. 그 가능성이 너무 보이는 거죠, 시장에서.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장 올라갑니다. 저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쯤 놓일까요? 라고서 얘기를 했을 때 정확히 얘기했죠. 최종금리가 종착이 딱 되고 이제 피봇을 꺼내기 직전 있죠. 거기가 이제 저점을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나왔어요. 제가 최근에 계속 몇 달 동안 이제 최종금리 얘기하는 이유 자체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최근에 속도 조절로 나오니까 반등하는데 그걸 엎어버리는 연준이니까 시장 바로 하락 구간 들어가잖아요. 자, 이번 달 CPI 한번 좀 더 딥하게 봐보죠. 예. 자, 10월 CPI는 그러면은 9월치에 대한 물가 상승률 기반을 좀 잡겠죠. 그죠? 맞죠? 전달이니까. 자, 근데 화면 보면은 9월치를 보면은 여러분들 내용이 우상향밖에 없네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시청자분들은? 큰일 났구만, 이거. 여러분, 여러분들 10월에 증시 오르니까 기분 좋으시죠? 좋죠. 이제, 왜, 그래도 좀 수익 내는 종목 2차 전지도 몰리고, 네. 근데 이제 좀 불안한 건 아직 좀 뭔가 다 해결이 안 된 듯한 그런 상승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잠깐이에요. 정말 찬란해요. 현실적으로 또다시, 저는 얘기 드릴게요. 네, 좋지가 걱정스러운 않습니다. 부분만. 네. 어제 이후로 이제 금리 스프레드도 100bp 가는 거고, 지금 시장 무너지고 있는 구조 내에서 내일도 이제 코스피가 이제 하방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시가가. 네. 그 코스피 얘기해 주셔서 말씀인데요. 저는 사실 이제 전일 미정 씨가 급락을 해가지고 우리 시장 정말 걱정이 된다. 안전벨트 꽉 매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양호하게 마감이 됐단 말이죠.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뭐 중국 쪽에 대한 부분 미국이 좀 루트를 이제 좀 막잖아요. 지금 2차 전지로 수급이 거의 다 몰리는 상황인데 네. 이 또한 오래 가지 못할 거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해요. 원래 그렇군요. 일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여기 신세계에서 좀 얘기 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네. 코스피가 2350선까지는 회복을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예. 근데 그게 아마 10월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왜냐하면 10월이 이제 채권 스프레드가 좀 이제 축소가 되는 시기니까 미증시가 이제 디커플링에 대한 구조화가 나오기보다 커플링에 대한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미증시 수급만 여건만 괜찮아진다면 2350선까지는 무리 없이 좀 회복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차트를 하나 보면서 좀 얘기를 더 드려보죠. 이제 코스피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게 된다면은 뭐
뭐 고점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되는 자리야, 냉정하게 얘기 드리면. 단기 고점 자리가 또 이 자리가.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가요? 아니 이거 코스피 차트고 이게 예. 그냥 단순히 MACD인데 아, 네. 제가 이제 이거 일전에 지금 전 시간에 이제 박동기 전문위원님이 차트를 같은 걸 써갖고 예. 그대로 남아 있는 거라 네. 제 차트를 할 수가 없는데 네. 근데 뭐 같은 거예요. 뭐 저는 지표를 몇 개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다 똑같이 볼 거예요. 근데 지금 코스피에 대한 MACD라든가 이게 지금 상단에 지금 많이 꽂혀 있거든요. 예, 수급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고점 시그널을 한 번 더 내보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지금 시장에서 좀 2차 전지 위주에 대한 어떤 내용 말고는 웬만하면은 좀 한번 정리를 이제 계좌에 대한 좀 정리가 한번 들어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평가를 좀 내세우고 싶어요. 뭐 제가 이제 노란톡에 항상 얘기를 하는 거는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라고. 제발이라는 말씀도 많이 한다고. 플리즈. 예. 예. 플리즈. 그만큼 이제 강조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왜 이런 말을 제일 많이 꺼내냐면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저는 금융이라는 게 사실 이제 레버리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요. 레버리지가 위험도가 낮은 국면에서 투자라는 게 사실 제일 현실성 있는 거고 지금 현 상황에서 저는 내년 23년도에 어떤 금융위기에 대한 가능성을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금융위기가 온다면은 저축을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투자처가 될 거예요. 한 번의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었으면 싶어서 계속 같은 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리하지 말아라. 네. 뭐 한다고 하냐. 지금 같이 공부만 하자 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냉정하게 같이 판단도 하고. 이런 이론도 있고 이런 이론도 있는데 지금 이런 이론이 대입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내용으로 조금 여러분들한테 교육적인 의미를 좀 강화를 시키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단기 고점에 대한 형태 자체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은 시국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올라가야 또 2,400선. 이 거의 마무리 선이라고 좀 보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도. 예. 이건 채권 스프레드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 사실 이제 증환펀드 관련해 갖고 지금 아직 발동을 안 했거든요. 증환펀드 관련해서 시장이 좀 더 위기가 있을 때 그때 발동을 하겠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가능성만 좀 시사되는 부분이고 수급적인 부분은 미증시가 계속 하락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코스피도 같이 동반하락하는 시츄에이션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오히려 코스피는 더 큰 폭에 대한 낙폭차를 기록할 수 있는 환경이 돼요. 매크로 환경이. 형님 오늘 잘 오르고 있는데 왜 그런 소리 하세요? 예. 저는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계속.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처하신 분들은 안전하게 잘 이제 계좌를 버티고 계시는 거고 아무 무리 없이.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신 분들은 또 현실성 있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를 하겠죠. 예. 일전에 제가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17,700달러 얘기했는데 결국에 왔어요. 그 자리가. 네. 여러분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오잖아요. 와요 다. 근데 지금은 혜영님 어디까지 떨어져요라고 코스피를 전망을 했을 때는 네. 미국이 최종 금리를 어떻게 보면 결정할 때까지라는 평가가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왜냐면 아까 높이라고 평가를 했잖아요. 그 높이 자체가 평가가 안 돼 있으면 스프레드가 계속 벌어진다는 가능성이고 그러면은 코스피에 대한 희망의 회로를 찾기가 힘들겠죠.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증환펀드를 개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추후에. 지금은 안 하지만. 11월부터 좀 초점이 놓이고 사실 우리가 산타랠리라고 좀 표현하는데 연말에는 좀 증시가 상승 기반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올해는 사실 그게 없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올해는. 저는 미증시가
오를 수 있는 기준은 내년 봄이라고 봐요. 내년 봄. 여러분 내년 봄이에요. 내년 봄. 내년 봄에 연준 피봇에 대한 형태가 좀 다소 드러날 거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내년 그때쯤이면 이제 최종 금리에 대한 어떤 언급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때 마무리가 될 거예요. 네. 그죠? 그럼 이제 그 전까지는 나스닥이 10,000선을 깰 수 있을지. 네, 충분히 깹니다. 아, 충분히 깰 수 있다고 충분히 보시는군요. 깨요. 네, 충분히 깨요. 왜냐면은 이제 지표 자체로 실업률이랑 뭐 CPI를 한 두세 번은 체크를 해야 되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네. 그것만 드러나더라도 시장은 상승이고 피봇에 대한 형태에 대한 연준 발언이 뒤따라올 거예요. 뒤따라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트레이딩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은 무엇일까요? 라고 평가를 했을 때 네. 사실 엄청 많은 수익권을 낼 수 있는 종목 자체는 크게 안 나와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돈이 저쪽으로 쏠리는 거고, 네. 예. 뭐 고금리에 맞춰서 이제 고금리 상품이 나오는 거고. 근데 저는 이 저축에 대한 형태의 포트를 굉장히 많이 담그는 게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좀 고정금리, 저축성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1년 이상에 대한. 왜냐하면 만약 금융위기 오면은 그거는 최고 좋은 상품이 되기 때문에 또 그 당시 가면은 그런 부분은 좀 미래를 앞당겨서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투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조금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요새 저는 요새 엔화를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엔화 지금 또 다시 킹달러에 대한 시대가 또 다시 한번 무르무르 있죠, 상황이. 유로 엔화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엔화가 좋은 자리값이 한 번은 나올 거예요, 통화에서. 최근 엔화에 대한 부분이 이제 YCC를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 부분이 포커스거든요. 일본에서는 사실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 돈을 더 풀겠다는 부분에 대한 진행력을 충분히 가지는데 지금 차트도 어떻게 보면 이제 파동 국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랠리를 한 번 더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국면이에요. 네. 근데 이제 구로다 총재가 그 YCC 유연화에 대해서 발언을 내놓았더라고요. 내놔도 한계점이 있죠. 그것 때문에 그렇군요. 시장이 주춤거리는데 네. 일본은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그 환율 방어에 상황이- 대한 어떤 발언성이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대두적이고, 킹달러가 이어가는 국면에서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온다면 엔화는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 위치값 자체가 저는 7,000 포인트. 7,000포인트. 네, 7,000포인트. 7,000포인트에 대한 엔화 매도 포인트를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큰 수익권을 낼 수 있겠다. 지금 우리가 많이 불안하시죠, 시청자분들. 굉장히. 저희 신세계 또 지금 거의 이제 1년 반 됐잖아요, 저희가. 그죠, 앵커님? 맞나요? 그렇죠. 1년 반 됐어요, 저희가.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그거를 평가를 했었는데, 네. 저희가 선제적인 이야기 굉장히 좀 많이 나눴었죠.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남들 이제 다른 방송에서 못 볼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많이 꺼내고 싶다. 네. 근데 이제 방송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다, 어떻게 될 겁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가능성을 많이 시사하고 그분이 좀 들어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고, 예. 지금 어제 FOMC 회의를 하면서 또 그 가능성을 저는 또 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최종금리에 대해서도 사실 해양 마스터님은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었잖아요. 그런데 파월 의장의 입에서 똑같은 그 발언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뭐 다른 시각에서는 12월 FOMC에 대한 50이냐 75냐 그걸 갖고 얘기 나누고 있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예. 예. 지금 12월 FOMC 회의는 사실 이제 우리가 좀 알다시피 좀 50bp로 좀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건 연준 파월 입에서 얘기했던 높이에 대해서 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쓸 때죠. 네. 앞으로 증시를 봤을 때는. 예. 이제 파월 의장도 뭐 여정보다는
그 종착점에 포커스를 맞추는 듯한 발언 계속 내놓았고 12월 FMC 회의는 지금 이제 50bp로 좀 가능성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근데 네. 시장은 왜 떨어져요? 75에서 이제 50으로 내려갔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싹 다 들어갔잖아요. 50이냐 75냐 이거 갖고 막 이제 화제 담다가 전혀 시장이랑 영향이 없으니까 예. 싹 다 들어가고 결국 막 최종금리로 다 또 얘기가 나오고 네. 오늘로서 좀 이야기가 바뀐 거죠. 네, 바뀌었죠. 뭐 했는데 뭐 봤는데 50bp 거의 드러나고 있는데 시장 떨어지고 있네. 뭐야? 그렇죠.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네, 앞뒤가 안 맞으니까 다 이제 엎어버리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는 게 최종금리가 중요한 시점이에요.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요. 제가 경험이 뭐냐면은 사실 이제 자,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진짜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굉장히 올리던 시기 자체가 네. 이제 2017년도 말부터 정확하게 16년도죠. 16년도부터 이제 그래서 금리를 네, 화면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올렸었죠. 네. 지금 이 국면이거든요. 2017년부터죠. 정확히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 미국이 좀 스트레이트로 올렸어요. 2.25%까지. 정확 볼게요. 자, 지금 2017년도예요. 18년도예요. 화면 보이시죠? 자, 이제 미증시 차트 볼게요. 여러분들. 네. 어떤 흐름이 보여졌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요. 네. 또다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최종금리에 대한 이해도 자체를 네. 살리기 위해서예요. 예. 자, 이제 그 2017년부터 계속해서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섰을 때 미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여졌는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네모칸 보이시죠? 계속 오르네요. 금리 인상 기회도 올랐네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증시가 오르는 게 뭐냐면은 금리에 대한 어떤 속도랑 어떤 강도거든요. 근데 2017년도랑 지금에 대한 차이점은 뭐냐면요. 2017년도 금리를 올릴 때는 이거를 못을 바꿔 왔어요, 이때. 무슨 못을 바꿔 가냐. 야, 우리는 2.2% 내외에 대한 어떤 최종금리 형태를 가지고 앞으로 금리 인상을 계획을 할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시장은 다 반영이 들어갔으니까. 이미 언제부터요? 여기부터. 여기 보이시죠? 이때 반영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유동성 양적 완화가 들어간 시국에서 긴축까지 그냥 세게 들어가니까 아주 어마어마하게 후폭풍이 부는 거죠. 결론은 뭐냐? 최종금리가 결정 안 된 상황에서는 시장 반등을 기약해봤자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나쁘지 않게 시장 흐름을 이어갔지만 이것도 잠깐일 뿐. 최종금리는 우리는 아직은 볼 수 있는 지표는 하나도 없어라는 게 미국 파월의 입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시장에 대한 반등값을 좀 기대를 한다면은 아직은 저는 무리다. 근데 그 형태 자체가 제일 드러날 수 있는 시기는 올해는 아니다. 내년 봄쯤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는 평가를 먼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년 봄쯤. 그러면 시장에서는 최하단으로 내려갈 수 있는 미증시 기준은 9,000포인트가 적절할 것이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9,000포인트. 네. 뭐 안 좋은 얘기죠. 시장이 좋을 때는 근데 제 얘기는 많이 안 듣더라고요. 예, 저도 근데 그때 이 당시는 그렇게 할 말이 없으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근데 지금은 열리는 구간대는 9,000포인트까지는 아직까지 충분히 열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많이 내렸고 이제 파동도 이제 마무리 선이니까 오늘은 그만하시고 내일 이제 11,000포인트 한 번 더 도달을 할 시 역시 관망한 이유가 있었네요. 급등이 나오네요. 갑자기 시장에서. 예. 제가 왜냐면은 시황은 매도가 맞는데 차트가 매도가 아니에요. 저 이상. 이 시간대 딱 진입하는 순간 자체가 파동이 다 나왔기 때문에 신의 한 수였네요. 예, 볼 수 없는 형태였어요. 볼 수 없는 형태. 마무리선으로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채널링 자체 딱 구축할 때 거의 마무리가 돼버리면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예. 마지막 저항선에서 부딪히고
이제 깨고 올라가잖아요. 조정 올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매도 수급선은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 정도만 평가하시면 돼요. 관망하세요. 네. 내일 이제- 그리고 내일 그래서 11,000포인트 오면요. 그때 다시 이제 저항에 대한 기준치를 측정하고 제 매도에 대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나 판단을 할 거예요. 이 정도만 보면 됩니다. 결론은 뭐냐? 자,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물가랑 실업률을 계속 측정을 할 것이다. 예. 주식의 참여가 가장 높은 구간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수익성이 큰 구간은 내년 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 연준 피봇에 대한 형태가 그때 나올 거니. 예. 미증시는 9,000포인트까지 하락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염두가 된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실업률과 이제 PC 물가 지수를 체크할 것이다. 그래서 연준이 적정 금리를 어느 포인트까지 내릴 수 있는지 수시로 체크하면서 제가 신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코스피는 10월 뭐 좋았다. 근데 단순한 희망일 뿐이다. 네. 현실은 아직은 단순 조정으로 저는 평가를 하는 것 뿐이지 추세적으로는 더 밑에 하방으로 열려 있다. 라고 평가를 대두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의 향방은 좀 어떻게 될까요? 뭐 더 올라가겠죠. 강달러가 되면은 1,500원도 돌파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1,500원에 대해서 붙겠죠. 1,500원 돌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현실성 있게. 물가 계속 체크하면서 지켜볼 거예요. 네. 사실 지금 1,100원이죠. 1,100원에서 1,4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그거를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냉정하게. 네. 네. 뭐 좋지 않은 얘기를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앞으로 신세계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1,500원까지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어요. 이상입니다. 네, 미증시와 국내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파헤쳐 주시면서 또 투자 솔루션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언제나 또 선저적으로 시장을 읽어주고 계신데요. 앞으로 미국의 최종 금리가 고정될 때까지는 시장 흐름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잘 참고하시면서 안전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5일에 대해서도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이제 전거래일에는 90달러 선까지 올라섰었는데 지금 하루 만에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1.78% 내린 배럴당 88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연준의 공격적 긴축에 따른 강달러 재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5일에 대해서는 당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5일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더 내려갈 것으로 보시나 보네요. 아니 재하락이 한 번은 다시 나올 것 같아요. 예. 사실 최근에 이슈 정리해보면 미국의 비축유 방출, 오펙의 감산 뭐 이 정도 있고 뭐 큰 이슈는 없어요. 뭐 트리거를 할 만한 요소 자체는 없을 것 같고 오펙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감산 활동을 좀 펼칠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는 평가가 좀 대두적이에요. 제가 사실 오늘 트레이딩 기준으로 좀 본 건 아니고 만약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매주 목요일만 나옵니다. 신세계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95달러 내외의 위치를 한번 하게 된다면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관망 포인트가 좀 전개가 되고 95달러 내외에서 한 번 더 매도를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한 번 더 매도를 보시는 걸. 아시겠죠? 95달러 내외에서입니다. 지금은 좀 95달러 올 때까지 기다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매도 추세를 집중적으로 타겟 잡아서 데일리 트레이딩을 이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때 기준으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은 시장이 막 전반적으로 이전 5일 내용까지 막 120달러까지 가고 무슨 30달러까지 가고 이럴 만한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전개는 안 나와요. 앞으로 이제 유가에 대한 어떤 기준 모멘텀이 이제 75달러에서 100달러 내외에 대한 어떤 이제 상하방에 대한 교차 부분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은 지금 국면에선 95달러에 대한 부분까지 좀 기다려보고 이 자리값이 온다면은 저는 매도를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차라리 나아요. 지금은 차트가 오히려 분석이 내용이 안 되고
단기적으로밖엔 평가가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해외 선물에 대한 구조로 봤을 때는 미증시 매도, 그리고 좀 환율적으로 봤을 때는 킹달러에 대한 반대되는 엔화라든가 이제 유로적 접근이 가장 이상적인 포커스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한 종목만 가지고 좀 편중을 하는 것보다는 좀 어떤 시황이 전개가 됐을 때 그 종목에 맞게끔 설정을 하고 거래를 하시는 게 제일 이상적인 기준치일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95달러에 도달하게 될 시 매도 전략 가져가자라고 오일에 대해서 투자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어느덧 저희가 또 많은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치기에 앞서서 또 오늘 해왕 마스터님께 어떤 한 말씀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매트리스에 대한 부분은 제가 노란톡으로 다시 한번 제공을 드릴게요. 앞으로 네. 매트리스 같이 한번 계속 꾸준히 볼 거고, 오늘 채팅 보니까 뭐 이제 반대 의견도 있으신데 저도 그 의견 자체를 너무 폄하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존중합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예. 그 근거 자체를 내세우는 거고, 그렇죠. 그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봐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대두하고 있어요. 오늘 내용 보니까 뭐 앵커님 감기 걸리셨는데 유자차 한 잔 드시고 푹 주무시라고. 몸이 아프신가요? 네, 독감이 유행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굉장히 또 트렌디하다 보니까 유행하는 건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트렌디하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도 독감 꼭 다 해요, 할 거는. 조심하시고요. 네, 손앵커님 네. 다 해요. 근데 뭐 시장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지만은 좋지 않을 걸로 앞으로 좀 연말까지 예상이 되지만은 뭐 그거에 따라서 대처하는 능력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 익숙해져야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 계속 참여하시려면은 이 매크로 환경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어떤 환경이 부여가 되고 어떤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가 적절한지. 저는 좀 굉장히 근거를 많이 가지고 오려고 시도를 많이 해요. 그거에 대한 평가를 드리려고 그러고, 뭐 쓴소리도 많이 듣지만은 좋은 소리로 응원해 주신 분도 많습니다. 앞으로 좀 힘차게 신세계 같이 한번 이끌도록 할게요. 오늘 1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네, 해왕 마스터님과 방송 이후에도 소통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해왕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내일 이 시간 해외 선물에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강이 이어지는데요. 선겸 마스터님께서 이 아시아 증시의 현재에 대해서 콕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본방사수 하시고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